안녕하세요, 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차량 브롱코에 대해서 소개를 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 또 다른 차량인 캠핑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차량은요, 국내에 몇 대 없기 때문에 보기 힘든 차예요.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영상 끝까지 보게 되면은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제 차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2018년식 포드 F350 듀얼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그 등급은 라리엣입니다.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만 라리엣은 한 중간 정도 등급이 되는데요. 옵션으로는 사실 플래티늄에 가까운, 제일 상위 트림에 가까운 풀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은 나머지 다 순정인데요. 전면에 버그가드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사제로 장착을 했습니다. 버그가드의 전면에 LED 들어오는 이 바가 있는데 연결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전면에 여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차량은 보통 보면은 전면 범퍼가 철이죠. 이게 사실 한국 차에서는 불법인데 미국 차의 순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프론트에 보시면은 여기 오버핸다가 있는데요. 이거는 순정이 아니라 이것도 미국 부시워커사의 제품이고, 이 제품에다가 랩토라이너 도장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바퀴 휠은 순정이에요. 휠은 순정인데 이 타이어를 전에 순정 타이어에서 조금 큰 사이즈로 바꿨습니다. 이제 바꾼 이유는 어차피 순정 사이즈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됐기도 했고, 이왕 바꾸는 김에 조금 더 겉모습이 더 풍성하게 빵빵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큰 타이어로 바꿨습니다. 이제 큰 타이어로 하면서 보기는 좋아졌는데 안 그래도 나쁜 연비가 한 1km 정도 더 빠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연비를 크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연비 1km는 굉장히 이 차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순정 타이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쇼바인데 쇼바를 제가 바꿨습니다. 이제 순정이 조금 승차감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빌스테인 제품으로 바꿨고요. 이거 바꾸면서 승차감은 조금 더 나아진 건 사실인데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 네, 그래서 굳이 안 바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 차의 옵션이 거의 풀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픽업 트럭류를 보면은 이 전동 사이드 스텝이 거의 안 달려 있거든요. 달려있는 차들도 물론 있지만 사제로 다는 경우도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포드 순정으로 달려서 나온 제품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 차 탑승이 좀 쉽지 않은데 문을 열면은 전동 사이드 스텝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탑승이 가능하죠. 이거 같은 F350 유저분들이 이 전동 사이드 발판이 순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기해 했습니다. 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뒤에도 타이어를 바꿨는데요. 타이어가 순정보다 지름이 넓어지면서 뒤에 같은 경우는 복륜이잖아요. 바퀴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타이어가 넓어짐으로써 그 타이어끼리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휠과 휠 사이에 허브 스페이스 1.5cm를 넣어가지고 타이어끼리 닿지 않게 그 작업을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휠 사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걸 안 하면은 만약에 타이어 인치업을 좀 했을 때 간섭이 생겨서 위험하죠. 열로 인해서 타이어가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저는 이 무거운 캠퍼를 실기 때문에 하체 보강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판스프링을 하나 보강을 했고, 그리고 나서 헬퍼 스프링이라고 승차감을 조금 롤링을 잡아주는 그런 옵션을 또 추가로 해서 순정보다 판스프링의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캠퍼의 운행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크리프트에서 출시하는 하부 보강제들 전부 다 설치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 보면은 배기구가 옆에 있는데요. 원래 배기구 위치는 일반 차들은 보통 뒤에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측면에 있습니다. 측면에 있어서 지금 배기 팁을 꽂아 놓은 상태인데, 배기 팁만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8기통 차량인데 소리가 원래도 이렇게 시동을 걸면은 우렁찹니다. 으르렁 거리는데 조금 더 그 소리를 중호하고 포스 있게 하려고 배기 작업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구조 변경까지 하고 배기 소리가 굉장히 순정차보다는 좀 우렁차졌어요. 이거 같은 F350 타는 유저분이 이 소리를 들어보고 되게 만족해 하셔서 어디서 했냐고 저한테 추천해 달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드 미러는 차가 이제 아무래도 견인에 특화된 차다 보니까 큰 카라반이라든가 견인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순정 옵션으로 달려 있는 건데 미러가 확장이 됩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확장이 되죠.
지금 저희 캠퍼만 해도 차 폭보다 더 넓거든요. 그러면은 백밀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조금 밖으로 빼내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해놨겠죠. 뒤에가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는 당연히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F350 일반적으로 다른 차들은 배터리 이쪽에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차는 옵션이 좀 좋은 관계로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이쪽에도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 있는 거죠. 배터리가 두 개 들어 있다는 거는 어찌됐든 더 큰 용량을 쓸 수 있다는 뜻이고, 아무래도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두 개 거치할 수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캠핑할 때도 이 배터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인산철 배터리로 교환을 했는데요. 이게 인산철 배터리로 교환함으로써 좋은 이유가 캠퍼의 내부에 인산철 배터리를 900A를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상 그게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캠핑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배터리를 땡겨서 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배터리를 땡겨서 쓰다가 이게 방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또 배터리에 이런 장치가 있어요. 방전이 됐을 때 전체 용량을 다 방전을 시키지 않고요, 한 20% 정도는 남겨둡니다. 그래서 방전이 됐을 때 비상 시동 스위치를 키면은 그 배터리로 차량에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차량에 시동 걸린 뒤로는 제네레이터로 충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겠죠. 휘발유 차는 법적으로 가스차로 개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2018년도에 구입하고 아마 19년도쯤일 거예요. 19년도에 모험인데 가스 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비가 사실 너무 안 좋아요. 휘발유 연비로 이 캠퍼를 싣고 한 3km 정도 연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또 일반 F150이라든가 이제 그 풀사이즈급 픽업 트럭이 가스 개조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작업을 많이 하는 업체를 찾아서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효율이 좋지 않다. 왜냐면은 가스 개조 비용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가스 연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개조를 할 거냐 묻는다면은 저는 개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그 돈으로 기름을 더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 통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좀 주행하면은 금방 가스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충전하는 것도 귀찮고 충전도 개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LPG로 그렇게 많이 타지 않습니다. 이제 장거리 뛸 때는 한 번씩 이용해주는 수준. 뭐 또 그거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가스 모드로 하면은 힘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시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배기량이 커서 그런지 사실 힘에 대한 그 성능 차이는 못 느끼는데, 다만 불편한 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 같은 거 오를 때 좀 고 RPM을 쓰잖아요. 한 3500rpm 4000rpm 그 정도로 일정 시간을 조금 달리면은 가스 모드에서 자동으로 휘발유 모드로 전환이 돼요. 네, 그게 이제 엔진 헤드에서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가 그 휘발유 모드로 자동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차는 가스 개조한 거를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가스통이 어디 있냐면요, 이 차 그 픽업 트럭 짐칸 하부, 원래는 그 자리가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스페어 타이어 모양의 도넛 형태의 가스통을 달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고, 가스통의 용량은 60L입니다. 60L 채우면은 가스로 했을 때 주행거리가 한 15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스 모드로 달려도 가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엔진 헤드가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은 휘발유를 같이 분사해 주기 때문에 가스하고 휘발유하고 같이 소모가 되지만 거의 휘발유는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 모드로 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휘발유는 어찌됐든 사용이 된다. 또 시동 걸 때 휘발유가 사용이 되고, 또 엔진 온도가 일정 온도가 오를 때까지는 또 휘발유이기 때문에 아예 100% 가스라는 건 없고요. 휘발유는 사용이 된다. 그걸 알아주시고, 만약에 이 차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가스 개조를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가스 모드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주유구 옆에 보시면은 가스 충전구도 있습니다. 이거 이 차 끌고 충전소 가면은 다들 놀래요. 이게 왜 들어오냐고. 가스 충전하러 왔다고 하면은 깜짝깜짝 놀래죠. 지금 캠퍼의 운전석 쪽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위아래로 벤트가 있는데요, 이 벤트가 원래는 냉장고가 있던 자리예요. 얘네 미국식들은 3웨이 냉장고가 들어있는데, 그 냉장고가 원래 있었는데 사용하다가 한번 가스 모드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사실 3웨이가 말이 3웨이지 가스 아니면은 냉장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장나서 이거를 한번 수리를 해볼까 했는데 수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수리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걷어냈어요. 버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국산 냉장고 여기 들어갈 만한 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그
컴프레셔만 그 전문으로 개조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냉장고를 보내서 중국산 컴프로 교체를 해서 DC 냉장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열 배출하기 위한 이 벤트인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남아서 지금 저 위에 보시면은 굴뚝 같은 게 있는데요.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남는 공간에다가.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가스 난방이 있지만 가스 보충하는 게 좀 귀찮을 때도 많기 때문에 무시동으로 등유로 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수납함입니다. 네, 애기들 모래놀이 장난감하고 물을 담을 수 있는 호스들을 제가 챙겨 갖고 다니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외부 수납함입니다. 뭐 여기는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코드 이렇게 그냥 담아 가지고 다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외부 수전, 네, 외부 수전이 있고요. 그리고 청수 드레인 볼트, 네, 청수 만약에 빼낼 때 이거 돌리면은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수 밸브예요. 이 오수 밸브 잡아 당기면은 그 뚜껑이 열리고 물이 이 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똥통이라고 하죠. 정하죠. 이거 당기면은 마찬가지로 같은 라인에서 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렌스 117에 들어있는 발전기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서 틀면 아주 지진 납니다. 시끄러워서 외부 소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내부에서 들리는 소음도 머리 지진 나요. 그리고 이 캠퍼는요, 차하고 이 캠퍼하고 이 패스트건, 이걸 패스트건이라고 하거든요, 미국명으로. 이거 4개로만 딱 체결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 튼튼하냐면요, 이거를 달고 만약에 이 차체가 전복이 돼도 차하고 캠퍼하고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게 얇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수납장 문이 있는데요, 이 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없는 문이에요. 없는 문인데 지금 이 자리가 실내에서 소파가 있는 자리예요. 소파를 하단부를 들면은 거기에 수납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쓰다 보니까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면은 늘 들어가서 소파를 들어야 되는 이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아, 여기를 뚫자. 그래가지고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뚫었습니다. 뚫어서 이거를 수납장을 만든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실내 들어가서 의자 든 다음에 이런 물건들을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도 마찬가지로 수납장입니다. 이 차에서 가장 큰 수납장이에요. 이것저것 들어있는데 전기장치도 여기 들어있어요. 캠퍼가 아무래도 일반 뭐 캠핑카나 카라반보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전기 시설을 설치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여기 수납 공간을 어쩔 수 없이 전기장치를 장착해야 할 옵션들로 좀 채워놨습니다. 이게 이 캠퍼에서 가장 큰 수납 공간이에요. 이거보다 큰 짐들이 있으면은 실내에다가 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차는 캠퍼는 워낙에 큰 차기 때문에 이 정도 수납장이라도 있지, F150에 올라가는 캠퍼들은요, 캠핑 짐을 전부 다 실내에다가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캠핑 가서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뭐 수납장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수납장이 아니라 여긴 전기장치입니다. 올텍 거 절체기, 네, 절체기라고 하죠. 이 사다리는 기본적으로 원래 달려있는 사다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다리가 이 시작 지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다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은 이거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묶여 있는데 내려오면은 여기서 걸어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됩니다. 천장에 올라갈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태양광도 한 번씩 청소해야 되고 점검 같은 거 할 때 올라갈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여기도 수납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오수 버릴 때 이 자바라, 네, 이 호수 보관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 밑에 오수 나오는 데다가 연결을 해서 정화조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끌어내서 똥물과 쓴물이 여기 라인을 통해서 정화조로 배출이 되는. 그리고 지금 여기 차 내면에 지지대라고 하나요? 전동, 네, 전동 지지대인데요. 전동입니다. 이게 수동이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펙상으로 하나당 1톤까지 지지를 한다 그래요. 4톤까지 지지하는 거죠. 이 캠퍼 중량이 제 생각에 3.5톤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4톤 가까이 꽉 채웠는데, 사실 이 4개로 해서 이 캠퍼를 지지하고 만약에 차를 빼면은요, 실내 생활이 사실 좀 불안해요. 이게 흔들흔들합니다. 실내에서 사람이 움직이면은 이 다리가 흔들흔들해요. 넘어질 것 같고, 캠퍼가 어디 뭐 여행지 가서 내려놓고 차를 꺼내서 쓰기 좋다고 이렇게 판매 업체에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 내려놓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일이냐면은 이 수평을 잡아서 내린 다음에 차를 뺐다고 쳐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업을 때는 이거를 올린 다음에 차를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 차가 들어가는 공간이 정말 좌우로 한쪽에 한 3c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공간을 후진으로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패스트건
패스트건을 네 쪽을 다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주차를 하다 보면은 이 패스트건 길이가 달라져요. 아무리 그래도 전하고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길이 다시 맞춰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거를 돌려가지고 길이를 다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 아마 이거 캠퍼 쓰시는 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카라반은 그냥 차 가서 엉덩이 붙이고 체결하면 끝이지만, 얘는 카라반보다 몇 배의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뭐 배기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가스 난방 배기구입니다. 네, 여기서 가스 난방이 작동하면은 배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기 한번 녹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 스피커가 있는데, 소니사의 방수 스피커. 이거 순정 아니에요. 원래도 스피커는 있지만 제가 구입 당시에 오디오 음질을 조금 더 좋게 하고자, 그때 당시에는 생각했죠. 외부에 스피커를 달면은 어디 가서든 노래를 신나게 틀 수 있겠다.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캠핑카가 많지 않았거든요. 갈 노지도 많고 이거를 정말 사용을 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외부에다가 더 좋은 스피커로 바꿨는데, 진짜 이거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밖에 못 틀어봤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틀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부탄가스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차에서 대부분의 것을 사실 이걸로 써요. 이 안에 가스레인지 이걸로 쓰고, 또 실내에 오븐도 있는데 오븐도 이걸로 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난방도 이 가스로 쓰고, 그리고 원래 들어있던 3웨이 냉장고, 거기에도 원래 이 가스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물을 데필 때 온수 샤워 해야 되잖아요. 온수 샤워에서도 이 가스를 쓰고, 이 가스는 항상 채우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정말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이거를 충전할 때가 정말 많지 않아요. 일부러 충전을 하려고 이 차를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빼내서 갖고 가는 것도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그 충전소까지 찾는 것도 어렵다. 요새 국산 그 캠핑카들 보면은 차량 연료에서 그냥 바로 뽑아와서 바닥난방, 온수, 모든 걸 다 돌리잖아요. 그 시스템이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불편해요. 저도 지금 이게 2개가 다 됐는데 가스가 없어서 찬물로 머리 감았습니다. 정말 불편해요. 이게 LPG라고 써있지만 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 LPG가 아니에요. 자동차용 LPG가 아닙니다. 자, 이쪽은 청수주입구입니다. 180리터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시거잭이 있는데, 이 시거잭은 제가 옵션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혹시라도 아쿠아롤 같은 데서 물을 빨아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에어 펌프를 쓰기 위해서 시거잭을 따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220V하고 시거잭하고 2개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수납판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청수 펌프, 물 빠는 그 펌프. 그리고 깨끗한 물을 쓰기 위해서 필터는 이건 제가 사제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 한번 걸러서 깨끗하게 나오고 있죠. 깨끗한 물이. 그리고 아까 소니 2짝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요, 온수기예요. 온수기, 가스 온수기입니다. 도메틱 제품이고요. 안에서 작동을 시키면은 여기 플러그에서 점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불이 나와서 뒤펴서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사실 이런 것보다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겨울에 동파돼 갖고 터지면은 머리 아픕니다. 정말. 위쪽에 보시면은 어닝이 달려 있는데요, 사실 소개해드리기 너무 창피합니다. 어닝이 지금 제가 이것도 2018년도에 같이 구매를 했으니까 7년 차잖아요. 7년 동안 외부에 항상 서 있으면서 햇빛도 많이 받고 해서 다 사갔어요. 저것도 이제 교환 시기가 된 건데, 교환 시기가 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해졌습니다. 뜯어져 나간 데가 있어요. 전동식으로 작동하고요. 어닝은 그래도 꽤 넓어서 어닝 펼쳐놓고 이 밑에서 테이블 깔고 있으면은 좋긴 한데,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어닝 그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만약에 비가 오는데 약간 좀 들이치는 비잖아요. 어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서 다 들어옵니다.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제가 각도 조절한다고 조금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닝이 많이 높아서 불편하다,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천장에 이 캠퍼에 기본적으로 저 가로 루프 렉이 있고 가로 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기다가 뭔가 우리 차 지붕에 올리고 다니는 루프 박스 같은 거 매달으라고 하는 건데, 안 그래도 높은 차에 저기에 루프 박스까지 올리면은 차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혹시라도 가다가 걸리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올리면은 꺼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미는 없다. 저기 천장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햇기창 있고, 그리고 맥스팬, 그리고 또 화장실에 또 배기팬, 그리고 태양광, 지상파 TV 안테나, 천정형 루프형 에어컨, 그 정도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